이단 단체들이 관광 사업을 빌미로 가평에 침투하자 해당 지역 교계기관이 현장 고발에 나섰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열린 2024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 닷새 동안 14,000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나중에 생긴 화산섬 비양도에서 7년째 주민 50여 명을 섬기는 비양도 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이라크 의회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22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이란 신천지부터 에덴 성회의 벚꽃길, 통일교회 크루즈까지 모두 이단 단체들이 벌이는 관광 사업입니다. 이단들이 사업을 빌미로 가평에 침투하고 있어 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의 온상이 되어버린 이단 사이비가 유독 가평군에서만 인정받고 있는 형국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실제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피력하는 바이다. 국내의 아름다운 여행 관광지로 사랑받는 가평 지역에 이단 단체가 관광 사업을 빌미로 파고들자 이를 막기 위해 가평 교계가 나섰습니다. 인구가 적은 가평군에서 각종 선거와 이권에 개입하여 모든 선거 때 후보자들이 에덴 성에 안 가면 낙선된다. 카페 파리 건물은 가평 경찰서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월 3천만 원씩 지급되고 가평군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꿈의 동산 놀이공원 홍보 영상이 나옵니다. 가평 지역 방송도 에덴 벚꽃 축제라며 에덴 성의 벚꽃길을 명소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박태선 천부교의 분파입니다. 가평군청이 이단 단체와 손을 맞잡았다는 규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3월 창립 40주년이라며 가평에서 행사를 연 이단 신천지도 가평 침투를 이어가긴 마찬가지입니다. 가평교계는 지난 2019년 교계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신천지 박물관 건축도 다시 재개하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다른 법을 피해가며 쉼없이 제사 공장에서 무엇인가를 작업하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평 지역에는 통일교 타운으로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통일교가 수련원과 학교, 박물관 실버타운 등을 세운 가평군 설악면 일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12일 북한강 천년백길 사업이라며 크루즈 선박의 출항식도 가졌습니다. 흡사 가평군의 공식 관광사업처럼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시작할 때 몇 년 전부터 군수님을 찾아뵙고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결국은 넘어갔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통일교의 어떤 관광지화하는 거기에 이 가평군이 뭐 그냥 협조해주는 그런 느낌. 문제는 이단 세력으로 인해 이사까지 고민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동네가 너무 자그마하고 깨끗해서 이사 왔는데 신천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막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불안해서. 가평 기독교 총연합회와 가기총 이단대책위원회는 지역 주민과 함께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이 일을 대처하도록 가평 살리기 운동본부를 출범을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라도 이 일을 동참하지 않고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올해도 가평의 유명 축제인 자라섬 꽃 페스타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등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단의 관광 상품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20대 기독 청년의 수가 5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 청년 집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심각하다고 그래서인지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청년 기도회를 찾는 이들의 열기는 더 뜨거운데요. 14,000명의 청년들이 다녀간 청년 다니엘 기도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평일 저녁 청년들이 335 예배당에 들어섭니다. 2024 청년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 날 풍경입니다.
학교와 직장 속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칠만도 하지만 기도회 1시간 전부터 2,500여 석의 빚어놀은 이미 만석입니다. 영적 갈급함을 채우려는 청년들이 전국에서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저도 청년 단일기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게 됐는데 올해는 서울에서 이제 올라오게 돼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한 일이라서 그냥 마음 모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올해로 4번째 드려지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는 오륜교회가 한국교회와 함께 진행하는 21일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와는 달리 청년만을 대상으로 5일간 진행됩니다. 답답한 일상 속 주님의 뜻을 찾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온 청년은 이날만 3,500여 명이었습니다. 예배사역 공동체인 아이자야 61의 찬양 열기에 더해 간증자로 나선 이는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비글 부부의 하준파파였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죽음을 떠올렸던 시기를 지나 둘째 아이를 잃었던 순간까지 열정적으로 삶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가 오로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무능함과 여러분의 연약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날 받은 은혜로 그날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간증을 들으며 도전받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면서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샘솟는다고 말합니다. 직장 내 일터 사역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런 마음을 듣고 싶어서 다니엘 기도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약간 미래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고 고민이 많던 찰나에 또 신앙도 좀 약간 미지근해졌는데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있으면 듣고 다시 신앙의 그런 뜨거움을 느끼고 닷새간 열린 2024 청년 다니엘 기도회는 14,0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전 세계 3,596개 교회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했습니다. 기독 청년이 줄고 있다지만 여전히 주님을 닮고자 늦은 시간 기도회를 찾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소명받은 목회자라도 오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주 비양도에서 오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취재했습니다. 호남 전북본부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물결 위로 멀리 떨어진 한 섬이 보입니다. 물살이 심한 때는 하루 4번 다니는 배로 출입하기도 쉽지 않은 이 섬은 제주에서 가장 나중에 생긴 화산섬 비양도입니다. 비양도는 0.5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크기로 빠른 걸음으로 1시간이면 섬 한 바퀴를 돌 만큼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은 드라마에 등장한 뒤 유명세를 타기도 했지만 실제 거주민은 50여 명 뿐입니다. 이곳에서 7년째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비양도교회 김학수 목사는 전주 개척교회 시절 주변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며 목회를 그만두려고 기도하던 중에 이 사역지를 소개받았다고 말합니다. 보따리를 싸고 준비하는 그날 저녁에 아는 전도사님이 연락이 와서 이 제주도 여기에 이 사역지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냐고. 2017년 12월 7일 날 전화 받고 바로 그날 이제 내려왔던 거죠. 기도응답으로 비양도에서 목회 사역이 시작됐지만 주민들과 친해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전도 방법이 붕어빵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붕어빵을 구웠는데 이마저도 코로나 이후 중단하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했는데 그것도 붕어빵도 몇 년 드시더니 받아 먹은 것은 있고 교회는 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제 핑계가 맛없다 신물 난다 이런 식으로 또 기회 들어오기도 하고 또 마침 또 코로나가 이렇게 오고 해서 이제 중단이 되고. 전도의 첫 열매는 99세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이후 카페를 하는 젊은 성도까지 더해져 현재 비양도 교회는 2명의 성도가 더 출석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 제주도 땅이 이 믿음에 이렇게 척박한 땅이어서 사실 이 땅은 이제 복음 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몇 분이라도 계셨다는 것이 그것이 감사하고 또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김 목사 부부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제주 지역 교회로부터 조금씩 후원을 받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은 섬에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보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비양도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13번째 지질공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여기서 이제 지질 해설사를 하고 있거든요. 비양도 교회는 지대가 낮아 바닷물이 침수되는 문제로 2023년도에 재건축을 진행했습니다. 주변의 작은 정성으로 교회는 유지되는 상황이지만 건축 후에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돈이 한 2억 4천 정도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해주셔야만 뭐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니까. 어려운 환경이지만 교회를 방문한 이들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감사하다는 김 목사 부부. 부부의 기도 제목처럼 비양도가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어 천국의 섬이 되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구티비 뉴스 김승균입니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 이라크에서 동성애자들을 징역형에 처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현지 시간 27일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성애는 10에서 15년 징역이, 동성애나 매춘을 부추기는 사람은 최소 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또 생물학적 성별을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1에서 3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세상에 닥친 도덕적 타락과 동성애 요구로부터 이라크 사회를 보호한다는 배경 설명이 포함됐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기독교총연합회가 제22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19일 이리 침례교회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는 전북 지역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참여해 전북 기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자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전북 기독교총연합회 서종표 회장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전북 기독교연합회는 이리 침례교회 조규선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며 신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복음 안에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앞장서서 함께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조 신임 회장은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다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전심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장애인 종합지원시설인 거제도 애광원 김임순 원장이 26일 열린 한신대학교 개교 84주년 기념 예식에서 제29회 한신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 1952년 애광영화원을 설립한 후 1980년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을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해오는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장애인들의 치료와 교육, 재활훈련 등은 정부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신상은 한신대의 민주화 정신에 부합하고 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물에 수여하는 상으로 한신대는 지난 1993년 장준하 선생을 시작으로 매년 이 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30분간 첫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영수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그동안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해병대 최상병 특검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 등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고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 대응해 의료 대응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필수 의료 보상을 강화해 혈관 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를 2배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하는 한편 상급 종합병원에서 4개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생활 고통을 호소하는 국내 근로자 10명 중 7명꼴로 따돌림이나 폭행 등의 괴롭힘을 겪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3월 접수한 제보 407건을 분석한 결과 괴롭힘을 호소하는 이메일이 28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괴롭힘을 호소한 이메일 284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따돌림 차별 유형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폭언이 113건, 모욕 명예훼손이 110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징계해고와 같은 고용 불안 유형은 407건 중 118건, 임금갑질은 407건 중 97건으로 각각 2, 3위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이상고온 현상이 번번이 나타나면서 꽃이 50년보다 2주나 먼저 피고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가 이어진 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고온 등 이상기온은 해당 일기온과 평년기온 차가 상위 10%에 들 정도로 큰 경우로 즉 작년은 연중 16%가 손꼽히게 더웠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는 연평균 기온이 13.7도로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인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또 최고기온 기준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날은 57.8일에 달했습니다. 높은 기온은 빠른 개화와 불시 개화로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물 계절 관측이 이뤄진 홍릉시험림 식물 66종의 작년 평균 개화 시기는 50년 전보다 2주, 2017년과 비교해서는 8일 일렀습니다. V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미국 대학가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현지 시간 28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캠퍼스에선 이스라엘 지지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현장에서 맞벌 집회를 벌이다 양측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UCLA 캠퍼스에서 친이스라엘 시위대 수백 명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모여있는 잔디밭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 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대치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의 당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27일 앤디 김은 로버트 메넨데스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이어받을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됐다면서 누구에게서도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전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3선 고지에 오른 한국계 정치인으로 오는 6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11월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 진출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됩니다. 베르게 브랜드 세계경제포럼 총재는 현지 시간 28일 전 세계가 엄청나게 불어난 부채 등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저성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랜드 총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주최 특별회의에서 글로벌 부채 비율이 182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에 근접했고 선진국 경제가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그는 각국 정부는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부채를 줄이는 올바른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홍역 발생 건수가 32만 건을 넘어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코로나19 대유행 직전과 비슷하게 홍역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패트릭 오코너 박사는 현지 시간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전염병 학회 세계 총회에서
지난해 전 세계에서 32만 1,500여 건의 홍역이 발생했고 전년도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도 이달 초까지 9만 5천 건 보고됐다면서 보고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 발생은 훨씬 많을 것이라며 올해 발생 건수도 최소 지난해 수준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밤사이 동해안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 내륙 지방에서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와 함께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도 다시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6도, 광주와 부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비양도에서 실거주민 50명을 대상으로 7년째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풍요로움이 너무 당연해진 걸까요? 교인은 단 2명이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며 천국의 섬이 되길 기도한다는 목사님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